뉴저지주의 하루 신규 확진 건수가 1000건대를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시 공립교원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뉴욕시 아시아 노인의 대다수가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음식 포장재에서 독성 화학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앞으로 승객들은 우버 앱을 통해 뉴욕 택시를 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 내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가 1000건대를 넘어서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 하위 변종 감염률이 이미 30%를 넘어서며 확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 주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신규 확진 건수는 1143건으로 이틀 연속 100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며 지난 22일 500건대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 건수가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다만 최근 일주일간 평균 신규 확진 건수는 786건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 전역 코로나 관련 누적 입원 환자 수는 379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7명 발생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최근 확산세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종인 BA2 변이 확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달 초 BA2 변이에 따른 주내 감염률은 이미 3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BA2에 의한 정확한 감염률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주 보건당국은 BA2가 조만간 지배종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BA2 변이의 전염력은 기존 오미크론에 비해 30%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확산세는 감염 재생산 지수 증가 추세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5로 전날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해당 지수가 1을 넘어서면 감염자 1명이 또 다른 감염자를 만들어낼 확률은 수치상 100%가 됩니다. 주정부는 현재로서는 방역 지침이 강화되거나 이미 폐지된 지침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도 BA2 변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신규 확진자 중 BA2 변이 감염자는 이달 3월 초 14.2%였지만 지난주 23.1%로 늘었습니다. 발견이 어려워 스텔스라는 별명이 붙은 BA2 변이는 오미크론보다 강도는 더 약하지만 전파력은 더 높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백신의 면역력 약화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처 대폭 완화까지 더해져 BA2 변이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공립교원의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지난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역 매체 더시티는 교육국 통계를 인용해 지난 22일 기준 지난 7일간의 시전역 공립교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422명 발생해 한 달 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7일 평균으로 보면 뉴욕시 공립교 학생 및 교직원 203명이 감염되는 상황인데 이는 지난달 평균 85명 대비 138% 증가했습니다. 동기간 7일 평균 시 전역 모든 주민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78명으로 지난달 평균 1,034명 대비 34%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오는 4월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5세 미만 어린이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뉴욕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팀 선수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뉴욕시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4일 뉴욕시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민간기업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서 스포츠팀 선수와 공연자 등을 제외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에 따라 프로농구팀 브루클린 네츠의 스타 카이리 어빙 등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그간 뉴욕시에서 열리는 홈경기에서 뛰지 못했던 운동선수들의 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다음 달 시즌 개막을 앞둔 뉴욕 소재 메이저리그 야구팀 선수들도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뉴욕시에 있는 구장에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조 보렐리 뉴욕시의원, 뉴욕시 경찰 노조 등 일각에서는 뉴욕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으로 직장을 잃은 뉴요커가 수천 명에 달하는데 이번 조치는 소수를 위한 특혜라며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아이신 노인 대다수가 증오 범죄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못 나갈 정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증오 범죄 공포는 팬데믹 우울감과 고립감에 더해 이들을 크게 위축시켰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없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시니어 워킹그룹이 24일 발표한 아시안 노인 153명과 15개 지역사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뉴욕에 거주하는 아시안 노인들의 우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안 노인 중 75%가 팬데믹 이후 급증한 증오범죄가 두려워서 집 밖을 나서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조앤 유 회장은 노령화되는 뉴욕시에서도 아시아계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노인 인구 그룹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극히 취약한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팬데믹 이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직원 및 서비스 삭감과 함께 영어에 취약한 아시안 노인의 특성상 시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사 결과 언어 장벽은 아시안 노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의 3분의 2 이상이 영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부분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수혜 대상이지만 90%가 언어 때문에 병의원을 이용할 때 힘들거나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넷 접속의 어려움도 이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절반 이상이 인터넷 이용이 어려워 백신 예약 등 간단한 서비스조차 받기가 어려웠다고 답변했습니다. 크리스탈 허드슨 뉴욕시 의원은 예산 할당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노인 인구가 공립교 재학생 수보다도 더 많지만 예산은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출신국이 다양한 이민자로 구성된 이들의 특성상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존중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음식 포장재에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화합물질인 과부라 화합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보도에 전장희 기자입니다.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주요 식료품 체인점에서 사용하는 100여 개 포장재를 조사한 결과 맥도널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식품 포장에서 PFAS 물질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감자튀김용 종이봉투나 햄버거 포장지, 종이 접시 등 검사한 포장재의 절반 이상에서 PFAS가 나왔습니다. 두 체인점은 식품 포장에서 과부라 화합물 PFAS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거나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PFAS는 트레이더조 등 식료품 체인의 제품 포장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 물질은 자연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오래 남아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립니다. 열이나 물, 기름, 부식에 강해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며 현재 알려진 종류는 9,000종이 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컨슈머 리포트는 미국의 주요 외식 식료품 체인에서 118종의 식품 포장 샘플을 조사했습니다. 포장재 PFAS는 식품에 스며들 수 있고 매립됐을 때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며 특히 면역체계 약화, 태아 체중 감소, 일부 암 유발 위험 증가 등의 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컨슈머 리포트는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부터 식품 포장 PFAS 기준을 100ppm 이하로 정했으며 덴마크는 이 기준이 20ppm인데 이번 컨슈머 리포트 조사에서 일부 샘플은 검출된 PFAS가 500ppm이 넘었습니다. 이 물질은 식품 포장,
화장품, 조리기구, 방수의류, 카펫, 매트리스, 전자제품 등 일용 소비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음식 체인들이 잇따라 PFAS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버거킹과 팀호턴, 파파이스를 소유한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은 2025년까지 식품 포장재의 PFAS를 단계적으로 퇴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패스트푸드 체인점 칙필레이도 올 여름까지 PFAS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뉴욕의 옐로캡 택시업계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우버는 자사 앱에 일명 옐로캡으로 불리는 뉴욕시의 모든 택시를 등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앞으로 승객들은 우버 앱을 통해 뉴욕 택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뉴욕 택시를 이용하는 우버 고객은 우버 X 서비스와 똑같은 요금을 내며 이 요금은 택시 미터 요금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우버가 미국에서 자사 앱을 통해 일반 택시 호출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버는 한국, 스페인, 독일, 콜롬비아 등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버의 최대 시장인 뉴욕은 지난 몇 년간 우버와 옐로캡 택시들의 치열한 전장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더욱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 피터슨 우버 사업개발본부장은 이번 합의의 진정한 승자는 기사들과 승객들이라면서 기사들은 한산한 시간대에 승객을 찾느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고 승객들은 우버 앱에서 수천 대의 옐로 택시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버와 뉴욕 택시업계 합의는 차량 호출 업체들의 운전기사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급등하는 휘발유 가격도 최근 운전기사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이뤄진 이날 합의로 우버 이용객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우버 주가는 뉴욕 택시들과의 합의 소식에 힘입어 장중 5%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애리조나주 의회도 어제 임신 15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텍사스와 플로리다, 아이다호, 미시시피 등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거나 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주에서 낙태 금지를 결정한 데 이은 것입니다. 이는 또한 미국 대법원이 거의 50년 만에 낙태권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임신 22주에서 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으로 재편된 대법원들이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플로리다주 의회도 이달 초 임신 15주 낙태 금지법을 가결했으며 조만간 공화당 출신인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주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다시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마스크 의무화를 지지했던 항공업계가 바이든 행정부에 코로나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알래스카, 젯블루 등 다수의 항공사를 대표하는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 그룹은 지난 23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제는 행정부가 국제선 출발 전 검사 요구와 마스크 의무화를 포함한 연방 교통 여행 제한을 해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여행업계를 대표하는 US 여행협회도 바이든 행정부에 미국 입국 해외 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중단하고 여객기 내 마스크 의무화를 종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승무원 16,000명을 대표하는 지역 노조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제 승무원과 승객들이 비행 중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경이 급증하는 범죄를 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 삶의 질 이니셔티브를 시작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키찬트 시웰 시경국장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뉴욕시에서 31건의 총격 범죄가 발생해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데 대해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삶의 질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시웰 국장은 새 이니셔티브에 따라 마리화나를 포함한 불법 마약 거래, 공공장소 내 음주, 노상방뇨, 무면허, 미등록 차량 운전, 불법 도박 등 경범죄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격 사건이 집중되고 있는 브롱스와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이스트 뉴욕 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빌리그 명문 코넬대가 학과 행사 홍보물에 우길기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넬대 건축학과는 100년 전통의 행사 드래곤데이 홍보물 디자인에 우길기를 사용했습니다. 코넬대 건축학과는 한인 2세인 윤미진 학장이 맡고 있어 한인 학생들은 더욱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제보자는 학교 측에 우길기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의 남부연합기와 같은 굉장히 불쾌한 상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의 홍보물이 붙은 옆 건물을 이용하는 박성학 코넬대 박사 역시 많은 미국인들이 우길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일이 많아 유감이라며 무지에 의한 것이라 해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